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책 소개를 하나 해볼까요? 책 소개, 도서 소개. 존 보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국내 번역판 제목입니다. 영문 제목은 The Little Book of Common Sense Investing 이라 그러네요. Common Sense라 그러네요. 뭐 우리말로는 그 상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투자에 대한 뭐 상식적인 책이라는 뜻인데 그 흔히 우리가 이 상식이라는 건 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상식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것저것 시시콜콜이 넓고 얇게 저널리즘 수준으로 넓고 얇게 하는 것을 이 상식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 상식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미국의 그 정치학자 이름이 누구였더라? 그 토마스 페인이라고 있어요. 토마스 페인. 그 카먼 센스라는 책을 썼는데 영국으로부터 그 미국이 독립하면서 아무튼 이 카먼 센스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잡다한 시시콜콜하게 저널리즘 수준으로 어떤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뭐 지켜야 할 규범, 양식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이런 상식이라는 건 이 책의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자 결론을 네 줄로 이렇게 쭉 요약하자면 투자의 시작은 S&P 500 인덱스로 시작해가지고 영원히 보유해라. 한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되풀이 됩니다. 개별 종목 투자하지 마라. 액티브 펀드 하지 마라. 액티브 펀드가 개별 종목의 합이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ETF도 하지 마라. 라고 해요. 그 우리가 S&P 500 인덱스라 그러면 그 흔히 SPY 그리고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IVV 그리고 이 뱅가드에서도 S&P 500을 ETF가 있죠. 그죠? VOO, 부가 있는데 이 존 보글이 원래 만든 S&P 500 인덱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ETF가 아니에요. 그 펀드예요, 펀드. 인덱스 펀드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그 백테스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백테스트 할 때 항상 이 벤치마크로 뱅가드 500 인덱스를 벤치마크로 활용하잖아요, 그죠? 이 뱅가드 500이 존 보글이 만든 뱅가드 500, S&P 500 인덱스예요, 인덱스. 자, 존 보글은 왜 이 ETF도 하지 말라고 했냐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나깨나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금, 비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 보글은 복리는 축복이고 마법이지만 시간과 함께 증가하는 그 자산의 복리 효과는 축복이고 마법이지만 이 비용은 횡포라 그랬어요. 횡포. 그래서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제대로 된 수익률을 누리지 못하고 비용으로 깎여 나갑니다. 그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비용이 2%만 그 CAGR에서 비용이 2%만 깎아 먹어도 50년 누적 수익의 약 61%를 비용이 가져가 버립니다. 날려버려요. 예를 들어 50년 동안 수익으로 100만 달러 벌었다 그러면 이 비용으로 2%를 날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61만 달러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존 보글은 비용을 굉장히 극혐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산운용사를 운용하면서도 자기 자산운용사에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이 비용이 개인 투자자들의 부를 빼앗아 간다고. 그래서 동업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존 보글이 많이 비난이나 비판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존 보글은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만 하라 그래요. 트래디셔널 인덱스 펀드만 하라 그래요. TIF라 그럽니다. 그 우리가 SPY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 네이트 모스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아멕스에서 저기 옵션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이제 S&P를 존 보글은 이제 뱅가드 인덱스는 1975년에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뱅가드 그룹이 1975년에 설립되거든요.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 SPDR이나 그 인베스코 그리고 블랙락은 전부 다 상장 기업인데 배당도 많이 줘요. 하지만 뱅가드는 상장을 하지 않아서 주식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1975년에 이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네이트 모스트라는 사람이 아마 1990년쯤인가 존 보글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S&P 500의 인덱스 ETF를 같이 만들어보자. 이 ETF는 이제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식처럼. 이 존 보글은 거절했거든요. 왜 거절했냐면 이 ETF도 결국 자전 거래를 유도하게 되어서 이 개인 투자자한테 비용과 수수료를 앗아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온전한 수익률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ETF 만드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존 보글은. 그래서 네이트는 이제 SSGA, State Street Global Advisor, 그 S&P 500의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락이 1등이고 SSGA가 2등 정도 될 거예요. 뱅가드가 한 3등 정도 하고 피터 린치가 있었던 피델리티가 한 8등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트 모스트는 이 SSGA에 찾아가서 SPY, S&P 500의 대표 선수 ETF SPY를 출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SPY가 모든 ETF 중에 자산 총액도 제일 크고 하루 거래량도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ETF가 S&P 500 인덱스가 ETF로 출시됨으로써 역시 대형 기관이나 헤지펀드, 물론 개인들도 그렇고 잦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잦은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존 보글은 투자를 할 때 S&P 500만 해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확장한다면 미국 전체 시장으로 하고 여기 조금 더 확장한다면 전 세계 시장으로 하라. 제1순위는 S&P 500입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하지 말고 그냥 미국 투자만 하라고 했거든요. 미국 대형 기업들의 매출이 50% 이상이 해외 매출이니 이미 미국 투자로 자인이 해외 투자까지 분산하게 되니까 굳이 뭐 해외 투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하고 싶다면 20% 안쪽으로만 해라. 그리고 개별 종목 투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인생이 너무 이렇게 인덱스만 하면 지루하고 따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인간은 또 그렇지가 않죠. 그죠? 똥을 찍어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꼭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전체 자산의 5% 내에서만 해라. 그래서 따분한 인생 이런 오락글이라도 있어야 한다면 꼭 해라. 그리고 오락계좌의 이런 활용에 대해서 전체 자산의 5% 이내에서만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심계좌는 반드시 인덱스 100%, 특히 은퇴계좌, 잃어서는 안 되는 돈 이런 거는 반드시 인덱스 100%.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제 액티브 펀드, 뭐 여러분들이 뭐 개별 종목을 여러 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여러분 개인 나름의 액티브 펀드예요. 액티브 펀드가 S&P를 15년 연속 이길 확률은 22만 3천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5년 연속 액티브 펀드가. 여러분들이 아무 개별 종목 10개, 20개 찍어가지고 한번 백테스트를 해보시면 실제 그렇습니다. 21년 동안 연속으로 S&P를 이길 확률은 3,1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역시 뭐 A, B, C, D, E, F라는 여러 개별 종목을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포트폴리오는 그동안 S&P를 이겼는가? 한 분 이따 백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이 책입니다.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전자책은 없어요. 그래서 종이책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읽으시려면. 그리고 전자책 플랫폼, 전자책이 없으니까 역시 전자책 플랫폼, 뭐 밀리에서제나 리디북스 그런 데서도 지원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종이책으로 구매하시려면 요 가격. 아마존 킨들에서 구매하시려면 약 16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원문도 쉬운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 영어 공부하면서 읽으실 분은 뭐 아마존 킨들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자, 이 머릿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죠? 머릿말이. 존 보글의 인덱스 펀드 개발은 바퀴와 알파벳 발명만큼 가치가 있다. 이 폴 사뮤엘슨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경제학자 중에 그래도 주식으로 그나마 돈 번 사람이 폴 사뮤엘슨하고 존 메이나드 케인즈입니다. 그죠? 요 두 사람 정도가 경제학자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케인즈는 직접 투자를 했고 폴 사뮤엘슨은 워렌 버핏한테 맡겨놨죠. 나머지 경제학자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파산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둘이 운영하던 롱텀 캐피탈 펀드 망했습니다. 그죠? 망했어요.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책 내용은 이런데,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죠?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이 moss는 이끼라는 뜻인데, 이 속담의 뜻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들 그 대입, 뭐, 수능고사나 그런 거 볼 때, 영어 모의고사에서 이런 속담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끼를 모으지 않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우리말로 마치 직역하면 1번 뜻 같죠. 그죠? 그런데 2번은 이제 구르는 돌에는 이끼조차 끼지 않는다. 이 둘 중에 실제 의미가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마치 직역을 하자면
구르는 돌, 사람이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멈춰있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사람한테는 대가와 보상이 따른다. 이런 말 같지만 실제 의미는 2번입니다. 2번. 구르는 돌에는 이끼조차 끼지 않는다. 이 영어권 국가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모스, 이끼라는 것은 돈과 지위를 의미해요. 돈과 지위. 그래서 사람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사람에게는 직위, 지위, 자리와 재물이 쌓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한 개라도 진득히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주식 투자하면서 요거저거 옮겨 당기고 자전 매매, 거래 그런 거 하시면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끼조차 끼지 않는다. 돈을 벌 수 없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수익률이 이제 X%, 뭐 10%라고 그럽시다. 연수익률 10%인 A 주식을 투자하는데, 이 홍길동은 매일 매매를 해요. 매일 매매를. 자, 매매 수수료는 이제 키움 증권 기준으로 왕복 0.2%잖아요. 그죠? 다른 증권사는 왕복 0.5%고, 그래서 이제 투자금은 1만 달러. 그리고 1년 거래일은 이제 200일입니다. 200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1, 2, 3, 4 조건에서, 자, 연수익률 10%일 때, 홍길동이 거래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바이 앤 홀드 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1년 후 최종 자산은 11,000달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홍길동이 매일 거래하는데 수익률이 빵프로. 자, 그냥 놔두면 1년 수익률이 10%인데, 이제 매일 거래하다 보니까 향후 수익률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매일 거래하다 보니까 쫄아가지고, 떨어지면 망연자실 기다리고 있다가 본전 돌아오면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빵프로입니다. 그죠? 빵프로. 이럴 때 1년 후 최종 자산은, 그리고 홍길동이 또 매일 거래하는데 1년 수익률이 1일 수익률이 이제 0.0477%, 1년 수익률이 10%라 그러면 로그 방정식으로 이제 1일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0.0477%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1년 후 최종 자산이 어떻게 될까? 자, 4번은 이제 홍길동이 매일 거래하는데 1일 수익률 0.0477%, 운용 보수가 1%인 ETF를 거래한다면, 개별 종목에는 운용 보수가 없지만 ETF에는 이제 운용 보수가 있잖아요. 그죠?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레버리지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연 보수가 1% 정도 합니다. 1% 정도. 이럴 때 1년 후 최종 자산은, 자,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200거래일, 1년 연수익률 10%, 하루 복리 수익률을 구해보면 로그 방정식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물론 그냥 이렇게 해도 주식 수익률 계산한 데는 뭐 전혀 지장 없습니다. 값은 비슷해요. 30년 운용 결과값도 비슷합니다. 1년 운용 결과값도 비슷하고 30년 운용 결과값도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 존 보글은 이 책 85페이지, 86페이지에서 비용의 횡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복리 수입의 마법, 복리 비용의 횡포라고 보이죠. 50년 동안 1만 달러가 불어나는 모습. 자, 이 비용 공제 전에 시장 수익률 7%를 그대로 다 먹으면 10,000달러가 29만 4천 달러가 되는데, 비용 공제 후, 비용이 2%예요, 2%. 비용 공제 후, 비용 공제 2%를 빼고, 펀드 수익률 5%, 비용을 빼면 11만 4천 달러. 자, 29배가 불어났는데 11배밖에 불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리 비용의 무자비함이 2%의 비용이 장기적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자, 50년 투자한다 그랬을 때, 자, 수익의 61%가 비용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투자 수익의 39%밖에 남지 않아요. 비용 2%가 이렇게 큽니다. 비용 2%가. 자, 사라진 펀드들을 볼까요? 저기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무수히 많은 그런 액티브 펀드들이 있었지만 1970년에서 2016년까지 요 46년 동안 사라진 펀드가 281개 되고, 자, 이 확실한 수익 펀드라고 보이죠. S&P 대비 2% 이상 초과 수익을 거둔 펀드는 둘밖에 없어요. 이 둘이 뭘까요? 역시 피트린치 마젤란 펀드하고, 역시 피델리티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 펀드 이름이 또 한 개는 뭐였더나? 콘트라 펀드라고 있어요. 피델리티에서 이 두 개가 피델리티에서 다 나왔는데, 하나는 피트린치가 운영하던 마젤란 펀드였고 하나는 콘트라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이렇게 운영했을 때 S&P 500이 이제 이 46년 동안 CAGR이 10%라 그러면 $10,000 투자했을 때
80만 1천 달러가 돼 있고, 이 초과 수익률 두 개, 이 펀드는 콘트라 펀드하고 마젤란 펀드는 12%, 약 S&P 대비 2% 이상 초과 수익을 올렸으니까, 물론 그 피트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S&P 대비 피트 린치가 13년 동안 그 마젤란 펀드를 CAGR이 약 29% 정도 됐거든요. 물론 그 마젤란 펀드는 이 수익률이 S&P 대비 뭐 한 2% 이상은 더 됐을 거예요. 아무튼 2%라고 초과 수익을 산정했을 때 180만 달러가 되네요. 180만 달러. 차익은 100만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모두 다 사라지고 살아남은 거는 두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나머지는 S&P하고 거의 같은 수익률을 거둔 거는 35개. 하지만 이 펀드들은 역시 비용과 세금을 차감하고 나면 S&P 대비 2% 정도 아래입니다. 아래 수익률이. 예, 여기 있네요. 두 개의 펀드는 마젤란 펀드와 콘트라 펀드네요. 둘 다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 자, 요 사진, 블룸버그 사진 다시 보셨죠? 요 기간 동안 S&P를 이긴 개별 주식의 비율입니다. 그죠? 개별 주식의 비율. 딱 봐도 얼마 안 되죠. 그죠? 얼마 안 되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2019년, 2020년은 대황장이었거든요. 2019년에는 S&P가 아마 CAGR이 약 15% 정도 됐을 거고 QQQ가 30% 이상이 됐을 겁니다. 20년에는 S&P가 13%, QQQ가 40% 이상 나왔었거든요. 이 대황장에서도 개별 종목 잘못 선택해가지고 지수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수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어요. 지수 수익률을 이긴 게 48%, 여기는 33%. 자, 33년 동안 13년은 개별주가 S&P 500을 이겼고, 자, 최근 5년 동안은 45%의 개별 주식이 지수를 이겼고, 2020년에는 33%의 개별 주식이 S&P 500을 이겼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개별 종목을 여러 개 투자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자,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요 책에서 해보면, 자, 아까와 결과가 같습니다. 50년 동안 S&P 500 인덱스 펀드를 앞서는 액티브 펀드의 비율이 2%밖에 안 돼요. 10년 보유한다면 약 9%가 S&P 500을 이기고 25년 보유한다면 액티브가 약 5% S&P 500을 이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시트를 한번 볼까요? 요 시트. 자, 홍길동은 어쩌고저쩌고 스탑 버튼 누르시고 쭉 읽어보세요. 1번, 2번, 2-1번, 3번, 4번.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자, 잘 읽어보셨죠? 그럼 바로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금 1만 달러를 들고 그냥 1년 동안 바이 앤 홀드를 하면 최종 자산이 11,000달러가 되고 실질 수익률은 10%죠. 근데 매일 1회 매매를 해요. 그리고 수익률은 쫄아서 그냥 떨어졌다가 본전 돌아오면 팔고 나가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면 1년 동안 10%인데 매일 매매를 하면 매일 빵프로입니다. 그러면 최종 자산이 이렇게 돼버려요. 왕복 수수료 0.2% 차감해야 되겠죠. 그리고 1년 200번 거래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6,700달러가 돼버려요. 가만 놔두면 11,000달러 버는데 뼈 빠지게 노가다 하고 6,700달러 3,300달러가 손실이 나버립니다.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32%예요. 매일 1회 매매하는데 자 1일 수익률 로그 방정식으로 0.047 6666% 그리고 성률은 10일 거래하면 6일 정도는 이깁니다. 자, 성률은 60%예요. 그랬을 때 최종 자산은 역시 이렇습니다. 자, 120일은 이기고 그냥 60%는 이기고 40%는 지른 거예요. 80일은 지른 겁니다. 역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요 거래 수수료 때문에 그렇죠. 거래 수수료. 자, 거래 수수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연수익률 10%인데 매일 거래합니다. 매일 거래. 자, 매일 거래합니다. 요거는 로그 방정식으로 계산한 거고,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산술 평균 내가지고 그러면 1일 수익률이 0.05% 정도 되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1년 거래했을 때. 자, 매일 거래하는데 수익률 매일 거래하는데 매일 이제 0.05% 수익을 거두는데도 요 거래 비용이 더 크죠. 그죠? 거래 수수료가 더 큽니다. 그래서 결국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26%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거래를 한다 그럴 때 매일 벌어도 다 손실이에요. 그죠? 다 손실이에요. 왜? 거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이제 운용보수 1%까지 있네요. 자, 매일 거래하는데 성률은 100%인데 매일 거래하는데 운용보수에다가 이 거래 수수료에다가 이제 운용보수까지 빼앗기면 수익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죠? 수익률이 요거보다 더 떨어져요. 그죠? 7,300달러에서 7,200달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 거래하고 운용보수 1%, 그리고 회전율이라고 보이죠? 회전율. 자,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갈아엎으면 회전율이 100%거든요. 그러면 비용은 1% 정도로 책정됩니다. 특히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그 아크 시리즈 펀드 있죠? 아마 그 아크 시리즈 펀드의 회전율은 약 100% 정도 될 거예요. 100% 정도. 그리고 절반 정도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으면 이 회전율은 0.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식이 이렇게 돼요. 자, 계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회전율도 결국 이렇게 비용으로 잡혀요. 비용으로 잡히면 역시 최종 자산이 더 떨어지고 수익률도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30년 이렇게 투자하면 1년 투자할 때 결과가 이렇고 30년 투자하면 가만 갖고 있으면 17만 4천 달러 1만 달러가 17만 4천 달러가 되는데 이렇게 하루 한 번씩 거래를 하면 손실 100%예요. 자, 손실 100%.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나는데도 비용 때문에 손실 100%입니다. 이 해외 선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해외 선물 하는 사람들 하루에 뭐 10분 이상 매매를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거래 수수료가 계약당 뭐 편도 2.5달러 정도밖에 안 하지만 역시 쌓이면 무섭습니다. 제가 해외 선물할 때는 한 달에 거래 수수료를 약 700달러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 벌면 다행이죠. 아무튼 그런 노가다에 비해서 얻는 게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이렇게 17만 4천 달러 17배가 벌었는데 17만 4천 달러 자, 이렇게 매일 한 번씩만 거래를 해도 30년 투자하면 손실 100%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개별 종목에 여러 개를 들고 있으면서 개별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제 종목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개별 종목들입니다. 종목당 매입 금액은 3,000달러예요. 그래서 합계는 3만 달러. 그리고 평가 금액은 각각 이렇습니다. 보유기간은 0.5년, 1.3년, 0.6년. 그래가지고 보유기간의 평균은 0.75년이죠. 제가 이 값들은 다 임의로 넣은 값들입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임의로 넣은 값들이에요. 이 기간을 왜 0.75년이라 했냐 하면 0.75년이 9개월이거든요. 미국인들의 주식 평균 보유기간이 9개월입니다. 우리나라 개인들은 약 8개월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이라고 해서 개별 종목 이렇게 장투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장투하면 세금도 깎아주는데 이렇게 세금 부담을 무릅쓰고 미국인들도 장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각각 이렇습니다. 각각 이래요. 자, 그리고 CAGR은 요렇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홍길동의 개별 종목 10개의 이 포트폴리오 액티브 펀드의 CAGR은 20%네요. 그리고 0.75년 동안 약 9개월 동안 누적 수익률은 14.7%고. 그럼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20년 7월 6일에서 2021년 4월 5일 오늘입니다. 오늘 방송을 촬영하는 오늘 SPY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은 이렇고 CAGR로 환산하면 36%예요. QQQ의 누적 수익률 CAGR입니다. 그리고 둘 equal weight예요. 50대 50으로 균등 비중 보유했으면 누적 수익률 CAGR입니다. 자, 지수 수익률을 못 이겼죠. 지수 수익률을 못 이겼어요. 이 사람은 아무튼 지수 수익률을 못 이겼습니다. 이런 개별 종목들이. 뭐 한두 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수 수익률을 이긴 것들이 있지만 이 전체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이 개별 종목의 합은 SPY, QQQ 그리고 반반 보유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의 이런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시고 동기간 인덱스를 이겼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잠깐
국내 S&P 500 인덱스 펀드의 그 ETF 말고 인덱스 펀드의 수익 그 운용 보수는 KB 미국 S&P 500 인덱스 펀드가 있네요. 0.9%네요. 0.9%. 0.9%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그리고 부 보이죠? 뱅가드 S&P 500 ETF. 아시다시피 0.03%입니다. Average Expense Ratio of Similar Fund라고 보이죠? 0.89%네요. 역시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뱅가드 그룹의 이 범선 보이죠? 범선. 이 범선이, 요 밑에 글을 읽어보시면, 요 범선이 호레이쇼 넬슨 제도가 아시죠? 트리팔카 해전에서 나폴레옹 함대를 쳐부수고, 전사했던 호레이쇼 넬슨 제도. 넬슨 제독이 그 트리팔카 해전 앞에 있었던 전쟁인데, 아부키르만에서 그 이집트 나일강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프랑스 함대를 쳐부수고 넬슨 제독이 나일의 백작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지휘함이 HMS 뱅가드 요 배였습니다. 그래서 존 보글이 이 호레이쇼 넬슨을 굉장히 존경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회사 브랜드 로고도 이 HMS 뱅가드가 뭐 선구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HMS는 그 영국 로얄 네이비의 브랜드 네임이에요. 브랜드 네임. 그 남자 국왕 같은 경우에는 His Majesty Ship 혹은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His Majesty Submarine이라고 그러고 여왕 같은 경우에는 Her Majesty Submarine Ship. 그래서 이 HMS는 영국 로얄 마린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플라모델 한참 조립을 할 때는 그 독일의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그 전함 비스마르크호를 플라모델로 그게 보급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플라모델을 조립을 많이 했었는데 이 뱅가드 존 보글의 책을 읽고 이 뱅가드를 한번 플라모델로 한번 조립해 보고 싶네요. 이 국내에는 파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직접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질문 남기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트는 공유해 드릴게요.